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임종석 같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종석 같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입에 언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종석, 문재인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왜 갑자기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런 궁자로 말을 들어놓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일 할 말이 없는 자들, 제일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자들, 제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들이 바로 문재인, 임종석 이런 부류들인데 이 자들이 지금 지네들이 뭐나 된다는 듯이 이렇게 또 나서고 있으니 참 황당하다. 진짜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이 자들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들이 갑자기 김정은이가 지난해 연말에 두 개의 적대적 국가다. 남북한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적단체, 범민련이 스스로 해산을 하고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범민련이라는 거는 우리 사법부로부터 꾸준하게 계속 이적단체로 판시됐고 그 다음에 우리 공안당국으로부터 계속 그 활동을 조사받고 그 다음에 체포되고 실형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범민련 인사들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이적 세력입니다. 이적 단체이면서. 근데 그 이적 단체가 갑자기 그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해산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런 거 이제 지향 안 한다. 이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 옆에서 비서실장 하기야 그 대통령이 대통령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자들이 갑자기 별의별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이라고 안 했습니다. 말이라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란 뭐냐? 소리는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 이 사람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말 뜻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소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리라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재인 같은 자들, 임종석 같은 자들, 특히 임종석이가 어저께 헌법 3조를 개정한 거나 폐지해야 된다. 헌법 3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을 임종석이가 대체 뭔데? 우리나라 안보와 우리나라 영토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얘기할 자격 자체가 없는 그 임종석이가 지금 이런 소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국민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김정은이한테 봐달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들이 얘기하는 이 헌법 3조 개정론 또는 폐지론 또는 국가보안법 폐지론 또는 헌법 4조 헌법 4조는 제가 이걸 참 길지는 않은 문장인데 외우질 못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뭐라고 돼 있냐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통일을 지향합니까?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영토 북반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갖다가 북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를 갖다가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국가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북한 역시.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참전하고 그 다음에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법적으로 무단 통치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대한민국 합법적이고 유일 정통성을 가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여러분들의 그 조국을 갖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과거에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전쟁 범죄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수식어가 많습니다. 폐륜 집단, 전범 집단, 별의별 소리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통일을 지향하면 그것도 그냥 통일 아니다. 임종석이 같은 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통일이 아니다. 문재인 같은 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통일이 아니다. 뭐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지향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임종석 같은 자들, 문재인 같은 자들이 이거를 안 좋아할 수도 있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냐면 문재인이가 대통령하고 앉아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이 부분을 빼려고 한 그 시도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애초에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었던 이 개헌안에 애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얘기하는 헌법 개정론, 특히 3조, 4조, 이 대한민국의 정말
정체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부여하고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후대한테 이 통일의 정당성, 타당성, 명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하는 이 조항들을 왜 없애자고 할까? 왜 임종석이는 통일하지 말자고 할까? 왜 김정은이는 통일하지 말자고 할까? 왜 문재인은 갑자기 지가 대통령 할 때는 별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김정은이가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을 얘기하자마자 물론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차가 있긴 하지만 그런 소리를 늘어놓을까? 그리고 또 얘기가 잠깐 딴 데로 되지만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2017년, 2018년 이때쯤에는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네 어쩌네 저쩌네 김정은이가 CVID 뭐 그거 우리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거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하고 차이가 없네 별의별 소리를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제가 말을 했다고 안 했습니다. 별의별 소리를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2019년 2월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트럼프의 빅딜을 거부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거의 사색이 되고 김정은이가 거의 뭐 울며 불며 이제 평양으로 66시간에 걸쳐서 기차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문재인의 그 말에 문재인의 입에서는 북한 비핵화 이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가 각종 기념식 경축사 또는 뭐 기념사 이런 데에서 북한 비핵화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애초에도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아니 이 한반도에 핵을 가진 곳은 북한밖에 없는데 왜 한반도 비핵화입니까? 그 말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못한 여러분들이 의심하시는 문재인의 저의 속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있으니 정말로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질 같아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썼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때 썼던 기사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 할 때 이 통일부에서 민간 단체한테 이 학술 용역을 맡긴 바 있습니다. 정책 연구 용역을 맡긴 바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연구 단체에서 통일부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헌법 3조 개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을 하고 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통일 방침 우리 정부라는 게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출입하고 추진하고 지향해왔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여기에 정말 반하는 정책을 용역을 이 통일부가 이렇게 위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정책에 참고하겠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썼던 기사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 헌법 3조 개정이 불가한 이유, 헌법 4조 개정이 불가한 이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종석이가 어저께 늘어놓은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말 그대로 소리에 불과한지, 얼마나 허황된 소리에 불과한지, 얼마나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소리인지, 얼마나 북한 김정은이가 그야말로 반색할 소리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23년 2월 달에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의 일부 대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속도가 아마 빠르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가급적 이렇게 좀 천천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들도 영상 긴 거 잘 안 보시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은 이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서 길어도 상관없다. 정확하게 해라. 차분히 해라. 이렇게 또 격려도 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저 같아도 이렇게 긴 거를 잘 안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상이 막 1시간짜리 마음 놓고 딱 이제 마음 잡고 봐야 그거 보는 거지. 그래서 그 급한 마음에 이렇게 빨리 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상당히 좀 깁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 영상으로 소화하기에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 읽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 저자들이 얘기한 연방형 단일 국가가 북한이 얘기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무관하다고 해도 문제는 상존한다. 현행 헌법화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들의 제안 또는 의견을 참고해 정부가 새로운 통일 방안을 구상하는 행태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북한식 적화 통일 전략인 낮은 단계 연방제든지 다른 형태의 연방제든지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자격으로 연방의 구성국이 되는 연방제 통일은 위헌이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작동하는 한 그렇다. 그래서 이제 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유일합법성을 뜻한다. 한반도의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란 얘기다. 해당 조문에 따라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가 된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대한민국과 같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 정부를 칭하고 대한민국의 적화를 기도하는 단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러분들 임종석 같은 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통일하지 말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발언이다. 그런 발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임종석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돼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존하게 돼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하고 조언하는 게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가 되고 그 다음에 임종석이가 그 옆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앉아 있었으니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된 건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건 위헌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1994년 9월 28일 90도 1451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 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하나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 호권을 침해하는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호권이 규정된 헌법조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조입니다. 임종석이가 없애거나 바꾸자고 한 임종석이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했을 때는 최소한 이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기존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종석이 제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아무리 문재인이가 좋고 아무리 무슨 국내임이 싫고 별의별 소리를 다 늘어나도 이런 발상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자들은 대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헌법재판소 1997년 11월 16일 92 헌바 6 헌재 결정내입니다. 북한이 남북한 UN 동시가입 소위 남북합의서의 채택 발효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적화 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 관계가 조금 더 해소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같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헌법 제3조 개정을 주장했다. 말로는 통일을 위해, 이제는 임종석이는 통일도 하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영토조항을 개정하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로는 통일을 위해 영토조항을 개정해 북한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 자가당착과 같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격의 국가라면 우리가 통일을 추진할 명분은 사라진다. 우리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 국가적 혼란을 감내하고 외국인 북한과 합쳐야 할 이유는 없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국이 일본, 중국과 통일해야 할 이유가 없듯이 북한이 이들 나라와 같은 외국이라면 그저 설린 우호의 대상일 뿐 통일을 위한 대화, 협력의 동반자가 될 수는 없다. 또 헌법 제1조 국가 정체성, 제3조 영토조항,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 등은 우리 헌법의 근간이자 핵심 가치이므로 헌법 개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중론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추구한다면 이는 위헌이다. 스스로 국가 정통성과 유일합법성, 단일국가성을 포기하는 국가적 자살과 같다. 또한 헌법상 영토조항을 부정하고 유일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반국가단체와 같은 격으로 그 지위를 떨어뜨리는 연방제 통일을 시도하는 것은 대통령,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2항 그리고 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선합니다. 라고 하는 헌법 제69조에 위배된다. 또 형법 제91조 1호에 규정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영토 변경은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자라도 그 어떤 세력이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영토 변경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임종석이가 지금 그런 주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임종석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명칭이 그 무엇이든지 대한민국을 분단 상태의 잠정적인 정치체제중으로 인식하게 하고 통일국가의 지방정부로 전락시키고 헌법상 영토권, 독립성, 영속성 등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정권한테 독재 정권, 반국가 단체한테 국가로 인정하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북한 독재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자 그 말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토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북한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과 동격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연방제 통일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위헌적 발상은 김대중이가 김정일을 만나서 소위 6.15 선언이라는 거 2000년 6월 달에 내놨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선언 이후 우리 사이에 본격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이 기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이한테 전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기사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정황상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14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또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2월 1일 통일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당시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 관련 당론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은 4시간 뒤에 대변인의 착오로 잘못 전달됐다며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번복했다. 같은 해 5월에는 교육부가 문재인 때의 교육부입니다.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 한국의 국채를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기술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했다. 만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 밝힌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식으로 개헌했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세력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독재 정권이 그토록 바라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급속도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자유를 삭제하는 식으로 개헌이 이뤄졌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했을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위기에 몰린 북한 김정은이 2018년 2월부터 개시한 북한 비핵화 사기극은 2019년 2월 미북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까지 우리 국민을 속였다. 해당 기간 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소위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 하고 직통전화를 연결하고 남북연합사무처로 그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었다.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연방제 통일의 장애물이 제거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시는 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세계 각지를 다니며 틈만 나면 김정은이를 옹호하는데 정신이 없을 때였다. 우리 국민 상당수도 그 분위기에 취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했다. 반국가단체 수개인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 조사, 이게 언제냐면 2018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호감도 조사 결과 그 수치가 두 달 사이에 10%에서 21%포인트 급등해 31%까지 치솟았다. 자칭 백두칭송위원회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김정은을 찬양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장애물만 없었다면 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경각심은 해제된 상태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종석이 얘기한 것처럼 통일하지 말고 문재인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평화체제만 구축한다? 그 평화라는 게 여러분들 북한 핵이 없어지지 않나 평화가 구축될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없어지지 않는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이 여러분들 해체, 붕괴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놔두고 심지어 북한의 핵도 그대로 놔두고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선전하고 그 다음에 북한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해제해주자고 얘기를 하고 미국한테도 그런 소리를 계속하고 앉아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헌법마저 개정을 한다.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한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포기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도 포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웃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런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재인, 김종석 이런 부류가 내놓는 이런 소리에 대해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들은 대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과 같은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창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턴가 극우 소리를 듣습니다.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다 목격하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또 다 우려하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